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오랜만에 개최된 그 이후에 해석 부분, 분석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노동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 외교 문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미 간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북중 간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 한중 간의 문제 외교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박 교수님도 저도 그렇게 지적했지만 결국은 이게 뭐 우리 두 남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 미국, 중국 또 뭐 넓게 보면 또 이제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런 외교를 우리가 결국 통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외교부에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 국민의 역량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비춰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슈퍼위크 지금 UAE하고 무슨 뭐 이명박 정부 때 맺었던 비밀 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죠. 관련 행지신장 지금 당장 오늘 또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사안 하나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앞으로 무슨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그런 어떤 뭐 중국과 북한과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역량이 있을까? 이건 정말 의문이 드는 얘기예요. UAE하고 무슨 군사 비밀 협정을 했다. 그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책임지고 비밀 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감히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으면 죄송합니다만 헌법 60조를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약에 관한 조약,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런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0조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약, 지금 얘기한 그런 성격의 조약은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할 때 그 당시 아크부대 파견은 동의를 받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게 바로 그 동의를 받기 이전에 그런 협정을 맺은 것이 정부 간 협정으로 그냥 행정협정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밀스럽게 정부 간 협정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UAE의 유사사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거의 동맹 차원이거든요. 이런 조약을 그냥 이런 일종의 조약을 맺어놓고 단지 정부와의 협정 비밀스럽게 맺었다. 국내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에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외교부의 입김은 무시됐겠지요. 당시 대통령 MB가 뭐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치적으로 자랑하는데 뭐 아부다비 UAE 정부에서 그런 유해 어떤 협정 같은 걸 군사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뭐 안 하겠다. 당시 프랑스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해구산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명분이지만 실질 결과로 봤을 때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또 좀 뭐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셀프 감금한 거예요 사실은. 외통수로 스스로 몰아넣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측에서 그럼 이렇게 해줄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맺었던 거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외국에서 우리 국익을 지킬 만한 이런 역량이 있는 건지 정말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앞으로 이제 정말 외교 경랑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과연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역량이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죠. 저는 방금 그 문제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하다 칩시다. 그런 정부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권이 교체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언행을 보면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 아니 당시 헌법을 위반했는데. 네. 그걸 그냥 덮어두겠다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이면 합의한 걸 김태형 전 장관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럼 끝나는 겁니까? 그게 없던 걸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칼둔 청년 와가지고 손잡고 청와대 예보했으니까 끝. 이거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없다는 얘기고 예. 이걸 냅두고 그대로 두고 예. 다른 부분에 무슨 청산한다는 거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합의 재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할머니들도 이거 치복에 받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정권을 잘 잡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합의 파기 안 하겠다. 재협상 안 하겠다. 네. 10억엔 글쎄 뭐 우리 정부 따로 마련하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베 총리를 평창 올림픽에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해나갈지 과거에 잘못된 그 외교 역량 부재로 인한 우리의 고통도 괴로운데 그걸 알고 철회해야 할 문재인 정부에 대응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전적으로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박 교수님과 의견이 다른데요. 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적폐청산해 갖고 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뭐 재판에서 뭐 형을 네. 살리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외교는 분명히 파트너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맺은 그 합의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 깨닫고 있고 저도 얘기하고 박 교수님 지적하는데 네. 그렇다고 파트너가 있는데 외교 합의는. 네. 자,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우리 지난 정권에서 맺은 합의 아무것도 인정 못해. 예. 다 파기해버려. 예.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좀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만약 당시에 그런 일이 밝혀졌다면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0년대 유승민 의원이 당시 네. 여당이었죠. 예. 그걸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그 비밀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김태형 장관에게 예. 여러 차례 물었는데 없었다고 대답을 했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문제를 뭐 그때 보강합돼 왔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오늘날 와서 이제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우리 전 정권의 잘못된 합의니까 이건 국내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법적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수정합시다 하니까 UAE 측에서 무슨 소리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뭐 국내 아부다비 좀 UAE에서 우리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다 철수시키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정부에서 맺은 합의 이거 다 파기해버리고 네. 재협상하자 그러면 재협상하자 그러는데 재협상 안 하겠다면 그만이 사실은 예. 강제로 테이블에 갖다 앉힐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이 봤을 때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그 박 교수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네. 적폐청산처럼 검찰 수사해서 뭐 감옥 보내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하겠죠. 예. 그러나 이분은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어떤 그 일관성 속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왜 지금 그렇게 뭐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대목은 좀 다릅니다. 노동 교수님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은 외교의 파트너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그 당시에 명백하게 잘못된 합의. 예.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거. 예. 이것도 그냥 지난 외교 문제가 넘어가자라고 말하면 이거 외교 없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정부 뭘 하겠어요. 그냥 A국가 대한민국이 합의한 거 이 정부 끝나면 끝이야. 못 받고 예. 해버리면 대한민국 외교 전략이 뭐가 필요하죠?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이 뭔가요? 명백하게 그때 김태형 국방장관이 당시에 국회 나와서 이면 합의 없다 그랬습니다. 예. 거짓말 한 거죠. 국민 앞에. 예.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아드려야죠. 국민 앞에 거짓말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면 합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요? 또 하나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위안부 TF팀이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다. 네. 그때도 이면 합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면 합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한일간에 뭐 맺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저는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가 외교 전략이라든지 대한민국 외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회 외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헌법 위반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에요. 어떠한 외교가 헌법을 뛰어넘는 그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교체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예를 당시 책임자 특히 국회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한 그랬던 뭐 그 책임자를 어떤 뭐 문책한다든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점은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합의를 뭐 정말 없었던 걸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좀밀한이 아니라 지금 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그러셨죠. 네. 가습기 살균 이제 그 문제된 피해자들 만나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사과했죠?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을 잘못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니까 같은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래서 사과한 거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는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책임자를 문책한다든가 문제 삼으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UAE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역사대로 대한민국의 특전단이 그거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 인계 칠수 있는 셈이죠. 아니.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보호부되고 대한민국의 무장한 군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거? 자동 개입이 되고 협약이 돼 있으니까 국회 비준을 거쳐서 들여보내야 되겠죠. 그때 와가지고 좀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회 비준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외교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때 어떤 협의가 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파기해야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인데요. 헌법 위반이 아니고 절충할 여지가 있다. 하면 재협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유효한 것이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그때 했으니까 당사자만 처리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함구하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외교 문서는 또 잘못된 외교 협정은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특히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감옥에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조약이나 협정문이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루어진 것을 한 국가가 기관적 의미에서 authority 그러니까 정당성을 가지고 이미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비헌법적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을 만든 자에 대한 책임은 처벌해야만 된다. 그래서 국민이 좀 더 정권 창출을 할 때에 외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반대입니까? 무슨 그렇게 절충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한국과 일본 간에 우리 국민이 도저히 용납 못하는 예를 들어서 조약을 맺었다 칩시다. 그것도 비밀리에. 다음 정부에서 스터통이 나버렸어요. 한일 간에 맺은 조약이니까 넘어가자고요? 그게? 그걸 지금 절충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외교적으로 과거 정부가 탄핵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정부가 해왔던 모든 정책이 다 무효라는 말은 아니죠. 모든 정책이 무효가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됐던 그 외교의 협정 그 협정만큼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가역적이란 말을 써버렸거든요.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라면 불가역적도 그러니까 폐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외교도 국내 정치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국내 정치를 또 그대로 외교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아까 얘기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합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합의 같은 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외통수 우리가 몰아넣고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괜히 그렇게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고 그건 계속 국제사회에서 일본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우리가 이용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교류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괜히 뭐 거기다 완전히 스스로 올감했죠 거기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되면 얼굴도 안 볼 거야 하면서 어떤 국제에서 만나도 얼굴 다 서로 돌려버리고 그렇죠. 그거는 국내 정치용으로 그대로 외교를 그대로 오염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외교의 연장선은 분명히 있지만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자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을 처음 UAE 보낸 것은 자 우리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수정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협정 내용대로 하면 UAE에 뭐 유사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 비준을 안 받은 거니까 아마 그 문재인 정부의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분명히. 근데 UAE 측에서 우린 그럴 수 없다. 당신들 지난번에 정부에서 맺어놓고 대한민국에서 맺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그러면 원전도 뭐 없었던 걸로 하고 각종 계약도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넓은 의미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니까 국내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간다.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럼 외교적으로 국가 이익이 되면 헌법을 뛰어넘어도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헌법 위반이라면 그 점은 분명히 국내에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만 그럼요. 협정을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협정 자체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군사를 지원하는 것이 협정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죠. 그 꼼수를 둔 게요. 조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비준이 필요 없는. 협정 조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없는 건데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양국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UAE를 무시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도 책임지지 못하는 얘기를 한 거죠. UAE가 만약 이 방송을 들었으면 UAE는 뭡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UAE도 전에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호하게 최대한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양쪽 다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겼다. 편리하게. 다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또 협정입니다. 여기 국가 간 협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개입 조항도 만약에 문제 생겨서 정말로 뭐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세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협정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 헌법에 군대 파견하려면 자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파견하기 전에 군대 동의를 받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협정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UAE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호하게 남겨놓고 그걸 자꾸 뭐 국내 정치처럼 100%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해라. 라고 다그칠 이유는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좀 그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네요. 박상민 교수님 말씀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발표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남북 화해 무드가 있고 또 칼둔 행정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와중에 이 아이가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각각이 전부 다 중요한 외교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큰 환경에 의해서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노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를 외교로 이용하지 말 것이며 외교를 정치로 이용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건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하필 왜 한일 위안부 문제를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저런 거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뭐 그거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저는 외교 4분 30초 남았습니다. 외교 문제라고 하더라도 애매하게 남기자.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논리입니다. 확실히 하자. 한미 간에 우리가 협의를 맺을 때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도움을 받을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때마다 협상을 할 경우에는 다급한 쪽에서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UAE가 자 UAE 여러분 한미 간에 한 UAE 간에 이 간에 이렇게 합의를 받았으니까 사실 너네들 나라에 전쟁 나면 우리 군대 파견 못해.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자 말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 그러면 한미 간에는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애매하게 해도 우리도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넘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외교 문제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문제가 이게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군사에 대한 협정의 문제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국가에 이거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6502번님이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한일 합방도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참 복잡한 문제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한일 합방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강제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합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지금 와서 친일파를 뭐 처벌하자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좀 제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마지막 제가 주제를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바른당 통합 문제인데 이거 우리 국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지난주에도 하고 좀 너무 길죠, 그죠? 이거 짧게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한 3분 남았죠. 박상민 교수 말씀만 듣고 이걸 끝내도록 하죠. 아니, 저는 별 내부 상황은 별 차이 없이 그러니까 당내 일종의 비준 절차, 당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싸움이 치열하고 또 생각보다 일이 단순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라면 지루해할 것 같은데 뭐 어떤 방식이든 통합 절차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합 열차가 중단되지 않을 거라 그러십니다.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첫 번째 목표는 전당대회 무산시키는 거,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 두 번째 목표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개최되더라도 그것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찬성 의견을 끌어내지 않도록 하는 거, 그야말로 표결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아니면 뭐 반대파가 더 많이 참석해서 반대시키는 거, 아니면 그것도 만약 간다 그러면 자 나머지 다 이끌고 나가서 개혁 신당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 열차는 출발했더라도 앞에 지금 선로가 지금 제대로 된 선로가 놓여 있는지도 아직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경향신문인 것 같은데요. 아직 통합한다고 최종 결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거는 이제 두세 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려고 하니까. 내부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안철수 대표 이 문제 만나가지고 통합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이든지 그러니까 뭐 개별 협상까지도 막판에 도저히 안 되면은 하더라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앞으로 아마 뭐 좋게 말하면은 저지 나쁘게 말하면 해코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가는 이 길은 막기는 어렵게 됐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백의종군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 이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당 통합 이후에는 좀 새로운 국면이 펼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다. 좀 더디지만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3당이 존속을 하고 그래서 3당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통합 절차가 너무 완행이 되게 되면 다 시장은 다 끝나고 도착했을 경우에는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과일은 천천히 익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수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